내가 알던 일본과는 완전히 다르잖아. 여기 프랑스 법률 전문가가 일본에서 충격적인 일을 겪었습니다. 이 여자는 너무 놀라서 그만 좌절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일이 그녀를 이렇게 힘들게 했는지 지금부터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아폴린 루루이고 프랑스에서 국제법률 자문가로 일하고 있어요. 제 직업은 멋지게 들리지만 사실 저는 회사들이 다른 나라에서 사업할 때 그 나라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해요. 저는 파리를 떠날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어요. 보르도 근처 작은 마을에서 자랐고 파리에서 대학을 졸업한 뒤 지금까지 파리 근교에서 살고 있어요. 항상 아름다운 오래된 건물들, 놀라운 예술, 수백 년 역사를 가진 전통으로 둘러싸여 있었어요. 이 모든 것이 제게는 익숙하니까 파리를 떠나 다른 곳에서 산다는 것은 생각하기 힘들었어요. 하지만 조금씩 이 모든 환경과 문화, 시스템이 무겁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마치 항상 이렇게 해왔으니까 같은 이유로 똑같은 방식으로 일을 하는 것이 답답했어요. 어느 비 오는 화요일 아침, 쌩 강이 내려다 보이는 사무실에 앉아 책상 위에 쌓인 서류들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모든 것이 너무 예측 가능했어요. 똑같은 사건, 똑같은 문제, 똑같은 해결책들이요. 아폴린, 회의에 오고 있어요? 동료인 프랑수아가 문 사이로 얼굴을 내밀었어요. 저는 멍하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잠시만 시간을 주세요. 그가 떠난 후 컴퓨터를 켜고 몇 달 동안 생각해 왔던 것을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아시아에서의 기회들이요. 저는 항상 일본에 매료되어 있었어요. 그들의 첨단 기술, 우아한 문화, 그리고 겉보기에 완벽해 보이는 사회가요. 제가 읽은 모든 것은 마치 미래가 이미 그곳에 도착한 것처럼 들렸어요. 그날 저녁 집에서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어요. 잠시 해외에서 일할까 생각 중이에요. 제가 말했어요. 하지만 왜 그러니, 아폴린? 파리에서 좋은 직장을 갖고 있잖아. 알아요, 엄마. 하지만 세상을 더 많이 보고 싶어요. 다른 사회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배우고 싶어요. 일본은 항상 저를 매료시켰어요. 일본? 그렇게 멀리? 그녀는 걱정스러워 보였어요. 21세기잖아요, 엄마. 매일 영상통화할 수 있어요. 몇 주간의 조사와 지원 끝에 마침내 도쿄에 사무실이 있는 국제기업에서 제안을 받았어요. 저는 유럽 기업들이 일본 비즈니스법을 이해하도록 도울 예정이었어요. 완벽했죠. 제 아파트를 정리하면서 저는 흥분을 감출 수 없었어요. 일본은 제게 모든 진보적이고 효율적인 것들을 대표했어요. 전통과 혁신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공존하는 곳이요. 저는 도쿄의 세련된 아파트에서 최첨단 기술로 일하며 지구상에서 가장 선진화된 사회 중 하나의 일원이 되는 모습을 상상했어요. 이제야 시작이네. 절반쯤 비워진 아파트를 둘러보며 혼잣말을 했어요. 새로운 삶의 시작이야. 저는 일본의 기술적 경이로움, 정시 운행하는 기차들, 예의 바른 사회, 그리고 경제적 강점에 대한 수많은 기사와 책을 읽었어요. 제 마음속에서 일본은 다른 나라들이 따라야 할 모델이었어요. 체계적이고 규율이 있으며 혁신적인 곳이요. 제 친구들은 출발 전날 밤 송별회를 열어주었어요. 한국은 어때? 샴페인을 마시며 제 친구 클레어가 물었어요. 서울도 정말 놀랍다고 들었어. 저는 어깨를 으쓱했어요. 주말에 한 번쯤 방문할 수도 있겠지. 하지만 일본은 항상 제 꿈이었어요. 한국은 그냥 모르겠어요. 아직 거기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얼마나 제가 틀렸는지 모르겠네요. 하지만 그건 나중에야 알게 되었죠. 도쿄에 도착해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 저는 눈이 부셨어요. 공항은 깨끗했고 로봇들이 승객들을 안내하고 디지털 스크린이 곳곳에 있었어요. 이것은 제가 정확히 기대했던 것, 미래의 한 단면이었어요. 아폴린 루루씨, 도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깔끔한 정장을 입은 여성이 살짝 인사를 했어요. 저는 아야코 타나카입니다. 저희와 함께 계시는 동안 문화적 조언자 역할을 할 거예요. 아야코는 우아하고 조용히 말하는 사람이었어요. 공항에서 도시로 기차를 타고 가는 동안 그녀는 주요 명소들을 가리키며 도쿄 생활에 대한 팁을 알려주었어요.
일본은 전통을 매우 높이 평가해요. 그녀가 설명했어요. 모든 기술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옛 방식을 존중해요. 제 아파트는 작지만 현대적이었고 숨이 멎을 듯한 도시 스카이라인이 보였어요. 첫날 밤 저는 창가에 서서 도쿄의 네온 불빛이 별처럼 깜빡이는 것을 바라보며 인생에서 최고의 결정을 내렸다고 느꼈어요. 하지만 날이 지나고 주가 지남에 따라 저는 일본의 완벽한 외관 아래 있는 것들을 알아차리기 시작했어요. 사무실 첫날은 충격이었어요. 우리를 둘러싼 모든 기술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문서는 물리적 도장과 서명이 필요했고 여러 단계의 승인을 거쳐야 했어요. 파리에서는 1시간이면 끝날 간단한 과정이 여기서는 며칠이 걸리기도 했어요. 왜 이걸 디지털로 보내지 않나요? 기본 계약서를 승인받기 위해 아침 내내 시간을 보낸 후 상사에게 물었어요. 그는 불편해 보였어요. 이것이 우리의 과정이에요. 여러 해에 걸쳐 다듬어져 왔습니다. 저는 외국인 모임에서 독일 출신 비즈니스 컨설턴트인 엘리자베스를 만났어요. 우리는 비슷한 경험을 나누며 빠르게 친해졌어요. 아름답고 체계적이지만 너무 경직되어 있어요. 어느 저녁 커피를 마시며 그녀가 털어놓았어요. 우리 팀이 프로젝트 로고의 정확한 파란색 음영을 논의하는데 3시간을 보냈다는 거 알아요? 3시간이나. 저는 웃었지만 그녀의 좌절감을 이해했어요. 일본의 효율성에 대한 평판에도 불구하고 저는 모든 것을 느리게 만드는 관료주의 층을 발견하고 있었어요. 회의는 결정을 내리기보다 조화를 유지하는 것에 관한 것 같았어요. 혁신은 이론적으로는 환영받았지만 실제로는 저항을 받았죠. 오해하지 마세요. 엘리자베스가 계속 말했어요. 저는 일본에 대해 많은 것을 존경해요. 존중, 세부 사항에 대한 관심, 품질에 대한 헌신이요. 하지만 때로는 모든 규칙과 프로토콜 아래에서 숨이 막히는 것 같아요. 어느 날 저는 팀 회의에서 계약 승인 과정을 간소화하는 제안을 했어요. 방 안이 불편하게 조용해졌어요. 그건 구현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상사가 마침내 말했어요. 나중에 개인적으로 논의하는 게 좋겠습니다. 나중에 아야코가 저에게 부드럽게 설명했어요. 변화는 여기서 매우 천천히 일어나요, 아폴린. 당신의 아이디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너무 많은 확립된 시스템에 도전하는 거예요. 몇 달이 지나면서 저는 점점 더 좌절감을 느꼈어요. 일본은 아름답고 깨끗하고 질서정연했어요. 제가 기대했던 모든 것이었죠. 하지만 그것은 제가 상상했던 역동적이고 혁신적인 사회가 아니었어요. 전통은 단지 존중받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진보의 장벽처럼 보였어요. 아시아의 다른 국가들을 고려해 본 적 있어요? 어느 날 엘리자베스가 물었어요. 작년에 서울로 이사한 동료가 있어요. 그녀가 말하는 한국에 대한 이야기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놀라워요. 한국이요? 저는 눈썹을 치켜 올렸어요. 저는 항상 한국이 일본보다 덜 발전했다고 생각했어요. 엘리자베스가 웃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놀랍게도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디지털로 연결된 국가 중 하나래요. 제 친구는 그곳에서 모든 것이 번개처럼 빠르게 움직인다고 말해요. 저는 공손하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확신이 없었어요. 그래도 일과 일상생활에서 더 많은 어려움이 생기면서 제가 옳은 선택을 했는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일본에 머문 지 6개월이 되었을 때 제 회사는 서울, 한국에서 특별한 3주 프로젝트를 처리할 사람이 필요하다고 발표했어요. 이 임무는 국제 사건에 관한 한국 변호사들과 협력하는 것이었어요. 도쿄에 머무르고 싶어요. 상사가 이 임무를 맡으라고 제안했을 때 말했어요. 아직 여기에 정착하는 중이에요. 이것은 가치 있는 경험이 될 거예요. 그가 주장했어요. 그리고 서울팀이 특별히 당신처럼 프랑스 배경의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요청했어요. 마지못해 저는 동의했어요. 저는 한국에 대해 많이 알지 못했어요. 경제적으로 일본보다 덜 강력하고 최근에야 발전된 나라라는 것 외에요. 제 마음속에서 한국은 일본의 덜 인상적인 이웃이었어요. 출발 전날 밤 저는 엘리자베스에게 전화했어요. 서울에서 3주. 그녀가 외쳤어요. 정말 운이 좋네요. 돌아오면 모든 걸 다 말해줘야 해요.
당신이 저보다 더 신나 보이네요. 저는 웃었어요. 별로 기대하지 않아요. 그냥 짧은 출장일 뿐이에요. 열린 마음을 가지세요. 그녀가 조언했어요. 제 친구 소피아는 서울이 최고의 방식으로 그녀를 놀라게 했다고 말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낮은 기대를 가지고 서울행 비행기에 탑승했어요. 저는 도쿄보다 덜 조직적이고 덜 세련된 버전을 상상했어요. 아마도 흥미로운 문화 경험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미 일본으로 돌아가기를 고대하고 있었어요. 첫 번째 놀라움은 인천국제공항에서 왔어요. 초연대적이고 깨끗할 뿐만 아니라 입국 절차가 놀라울 정도로 신속하고 효율적이었어요. 다국어로 된 디지털 화면이 모든 단계를 안내했고 착륙 후 몇 분 안에 저는 세관을 통과하고 수화물을 찾고 있었어요. 루루이 씨? 따뜻한 미소로 한 남자가 다가왔어요. 저는 박진우입니다. 서울에서 당신의 법률 담당자예요.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일본에서 익숙해졌던 형식적이고 예약된 인사와 달리 진우의 환영은 진정으로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공항에서 도시로 운전하는 동안 저는 모든 사람들이 스마트폰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어요. 여기는 인터넷이 아주 좋은가요? 저는 가볍게 물었어요. 진우가 웃었어요.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터넷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 거의 모든 일을 디지털로 처리해요. 우리 사무실을 보시면 알게 될 거예요.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보였어요. 초현대적 건축물과 녹색 산들 사이에 자리 잡은 전통 건물들의 놀라운 조합이었어요.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어요. 내일 우리 본사로 모시겠습니다. 진우가 설명했어요. 하지만 오늘 밤은 쉬시고 조금 둘러보는 것이 좋겠어요. 당신의 호텔은 강남에 있어요. 우리의 가장 현대적인 지역 중 하나죠. 제 호텔 방에는 온도부터 조명까지 모든 것을 터치 한 번으로 조절할 수 있는 디지털 제어판이 있었어요. TV는 제 이름으로 환영했고 욕실 거울은 제가 이를 닦는 동안 일기예보를 표시했어요.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호기심이 생겨서 저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짧은 산책을 하기로 했어요. 거리는 활기로 가득 차 있었어요. 밝은 불빛, 쇼핑하는 사람들, 길거리 음식 노점상, 카페에서 나오는 음악이요. 모든 사람들이 바쁜 것 같았지만 혼돈 속에서도 확실한 질서감이 있었어요. 메뉴가 디지털 태블릿에 여러 언어로 완벽하게 번역되어 표시된 작은 식당에 들렀어요. 간단한 터치로 주문하고 휴대폰으로 지불했으며 몇 분 안에 음식을 받았어요. 호텔 방으로 돌아와서 저는 모든 것을 일본과 비교하고 있었어요. 두 나라 모두 깨끗하고 체계적이며 기술적으로 발전했지만 여기에서는 뭔가 다른 느낌이 들었어요. 도쿄에서 느끼지 못했던 역동성, 앞으로 나아가는 감각이 있었어요. 그냥 새로운 곳에 있는 흥분 때문이겠지. 잠이 들면서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아마 내일은 실망하겠지. 하지만 곧 알게 될 테지만 서울은 혁신과 발전에 대해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바꾸려고 했어요. 서울 사무실에서의 첫날은 제 관점을 완전히 바꿨어요. 건물 자체도 인상적이었어요. 비즈니스 지구 중심부에 있는 반짝이는 유리와 강철의 탑이었죠. 하지만 정말 저를 놀라게 한 것은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었어요. 투어부터 시작할게요. 진우가 제안했고 저를 보안구역으로 안내했어요. 제 얼굴이 출입을 위해 스캔되었어요. 신분증도 서류 작업도 필요 없었어요. 사무실은 개방적이고 현대적이었으며 개인 작업 공간과 함께 협업 공간이 혼합되어 있었어요. 큰 창문들은 자연광이 들어오게 했고 식물들은 실내의 자연의 느낌을 더했어요. 이것이 우리의 디지털 허브예요. 진우가 실시간 데이터를 표시하는 화면들로 가득 찬 방을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여기서 우리의 모든 사례, 마감일, 고객 커뮤니케이션을 모니터링해요. 모든 것이 우리 시스템 전체에서 즉시 업데이트됩니다. 저는 근처에서 팀이 도쿄에서는 며칠이 걸렸을 일을 몇 분 만에 완료하는 것을 보고 놀랐어요. 이 모든 것을 어떻게 구현하셨나요? 제가 물었어요. 통합이 완벽해요. 쉽지는 않았어요. 진우가 인정했어요. 5년 전에 우리 시스템을 완전히 재구축했어요. 처음에는 저항이 있었지만 결과를 보고 나서는 사람들이 변화를 받아들였어요. 한국에서는 빨리빨리를 믿어요.
빠르게요. 우리는 시간을 낭비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점심시간에 저는 우리 프로젝트에 컨설팅을 하고 있는 경제연구자인 김수진 교수를 만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한국이 일본을 따라잡고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국가의 발전에 놀라움을 표현했을 때 그녀가 말했어요. 하지만 여러 면에서, 특히 디지털 전환에서는 우리가 앞서 나갔어요. 1990년대 후반 경제 위기 동안 우리는 일본의 제조 모델과 경쟁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들을 모방하는 대신 우리는 다음 단계로 도약했어요. 하지만 어떻게 사람들이 그렇게 빨리 변화하도록 설득했나요? 제가 도쿄에서 경험한 저항을 생각하며 물었어요. 신뢰예요. 김 교수가 간단히 말했어요. 한국인들은 서로와 우리 기관을 신뢰해요. 디지털 사회를 구축하기로 결정했을 때 모두가 기여했어요. 금융위기 때 금 모으기 운동이 완벽한 예시예요. 시민들이 국가 경제를 돕기 위해 자발적으로 개인금을 기부했어요. 그날 오후 저는 한국의 효율성을 직접 경험했어요. 며칠간의 승인이 필요했을 계약이 단 하루 오후에 검토, 수정, 완료되었어요. 디지털 서명은 물리적 도장의 필요성을 없앴고 실시간 번역 소프트웨어는 언어 장벽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었어요. 이해가 안 돼요. 하루가 끝났을 때 진우에게 물었어요. 한국이 이렇게 발전했다면 왜 모든 사람이 알지 못하나요? 그는 미소 지었어요. 우리는 때로 자신을 홍보하기보다 개선하는데 너무 바빠요. 그리고 아마도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일본의 그림자에 있어서 인식이 천천히 바뀌는 것일 수도 있어요. 며칠 동안 저는 한국의 혁신에 대한 더 많은 예시를 보았어요. 첨단 원격 의료를 갖춘 의료시설, 대화형 학습 기술을 사용하는 학교, 그리고 도쿄의 시스템이 비교적 구식처럼 보이게 만드는 대중교통이요. 어느 저녁, 진우는 몇몇 동료들과 함께 저녁 식사에 저를 초대했어요. 전통 한국 바비큐는 맛있었지만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분위기였어요. 협력적이고 활기차며 계층에 상관없이 아이디어가 자유롭게 흐르는 분위기였어요. 제 경험상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일본은 진보를 늦추는 경우에도 전통을 유지하는데 더 집중하는 것 같아요. 우리와 함께한 김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나라 모두 전통을 소중히 여기지만 우리는 다르게 접근해요. 우리는 전통을 천장이 아닌 토대로 봐요. 그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구축할 수 있는 힘을 줘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가면서 서울의 활기찬 에너지가 주변에 가득한 가운데 저는 제 선입견이 완전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한국은 일본의 덜 발전된 버전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완전히 다른 모델이었어요. 과거에 대한 존중과 미래에 대한 열정 사이에서 독특한 균형을 찾은 모델이요. 저는 호텔 방에서 엘리자베스에게 전화했어요. 당신이 맞았어요. 저는 인정했어요. 서울은 놀라워요. 이런 것은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3주가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그녀의 목소리에서 미소를 느낄 수 있었어요. 전혀 나쁘지 않아요.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사실 저는 도쿄를 선택한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닌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서울에서의 3주는 빠르게 지나갔어요. 매일 아시아 경제와 문화에 대해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에 도전하는 새로운 발견들이 있었어요. 저는 체류를 2번 연장했고 3주는 2개월이 되었어요. 프로젝트는 성공적이었고 우리 국제팀은 완벽하게 함께 일했어요. 한국 변호사들은 단순한 동료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저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고 자랑스럽게 그들의 나라를 보여준 친구가 되었어요. 프로젝트 완료를 축하해야겠어요. 어느 금요일 오후 진우가 제안했어요. 도시에 멋진 전망이 있는 곳이 있는데 당신이 좋아할 것 같아요. 식당은 마천루 맨 위층에 있었고 전경 창문에서는 서울의 놀라운 풍경이 보였어요. 멀리 산들, 도시를 가로지르는 한강, 그리고 어두워지는 하늘을 배경으로 불이 켜진 건물들이요. 한국을 이렇게 사랑할 줄은 몰랐어요. 우리가 전통 식사를 즐기는 동안 고백했어요. 처음 임무를 받았을 때 도쿄에서 한 단계 내려가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진우가 웃었어요.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을 직접 경험하기 전까지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어떻게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렇게 많은 것을 이루었는지예요. 제가 말했어요. 디지털 전환, 인프라, 사회 시스템 정말 놀라워요. 다시 우리와 함께한 김 교수가 앞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한국 전쟁 이후에 우리는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구축해야 했어요. 우리는 일본처럼 2차 세계대전 이후 산업 능력을 유지하는 이점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빠르게 적응하고 변화하는데 매우 능숙해졌어요. 필요성이 우리의 혁신을 이끌었어요. 저녁이 진행되면서 우리의 대화는 제 미래 계획으로 옮겨갔어요. 다음 주에 도쿄로 돌아가시나요? 진우가 물었어요. 저는 망설였어요. 그게 계획이었어요. 하지만 의심이 생기셨군요. 김 교수가 알면서도 미소 지으며 제 말을 마무리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도쿄에서의 제 자리는 안정적이에요. 오랫동안 노력해온 것이죠. 하지만 서울에서의 지난 2달은 제가 전혀 고려하지 않았던 가능성에 눈을 뜨게 했어요. 사실 저는 서울 사무실로 영구적으로 이전할 기회를 모색하기 시작했어요. 도시의 에너지, 시스템의 효율성,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전통을 존중하면서도 변화를 포용하는 균형이 도쿄에서는 결코 느끼지 못했던 방식으로 저와 공명했어요.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저는 장단점 목록을 만들었어요. 도쿄는 안정성을 제공하고 제 원래 비전과 일치했어요. 서울은 흥분과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발견한 가치들과 일치했어요. 프랑스에 있는 어머니에게 전화했어요. 목소리가 달라 보이네. 그녀가 즉시 말했어요. 더 행복해 보여. 다르게 느껴져요, 엄마. 제 계획을 바꾸려고 해요. 도쿄로 돌아가는 대신 서울로 이사할까 생각 중이에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하지만 일본이 내 꿈이었잖아.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창문에서 서울의 불빛을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때로는 옳은 길이 계획했던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도쿄의 상사에게 한국 사무실로의 이전 가능성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요청하는 이메일을 보냈어요. 그런 다음 서울 측의 가능성을 탐색하기 위해 진우와 만났어요. 당신 같은 경험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행운일 거예요. 그가 말했어요. 특히 유럽과 아시아 관점을 모두 이해하는 사람이요. 그래도 최종 결정을 내리는 것은 쉽지 않았어요. 저는 일본에서의 여정에 많은 투자를 했어요. 언어를 배우고 문화에 적응하고 전문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요. 떠나는 것은 실패를 인정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더 나은 길을 발견하는 것은 실패가 아니라 지혜예요. 제가 우려를 나눴을 때 김 교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도쿄로 돌아갈 예정이었던 날로부터 이틀 전, 저는 제 이전 요청이 승인되었다는 확인을 받았어요. 저는 서울에 머물 수 있었고 다음 달부터 한국 사무실에서 새 직책을 맡을 수 있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청계천을 따라 걸었어요. 오래된 고속도로가 걷는 길과 예술 설치물이 있는 흐르는 수로로 변한 아름다운 도시 재생 프로젝트였어요. 그것은 제가 한국에서 존경했던 것을 완벽하게 상징했어요. 이전의 것을 존중하면서도 다시 상상하고 재창조하는 능력이요. 옳은 선택을 했어.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흥분을 느끼며 스스로에게 속삭였어요. 1년 후 저는 서울 아파트에 서서 여전히 제 숨을 먹게 하는 전망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지난 12개월은 제 경력에서 가장 도전적이고 보람찬 시간이었어요. 제 역할은 법률 자문을 넘어서 발전했어요. 이제 저는 유럽 기업들이 한국 비즈니스 문화와 시스템을 이해하도록 돕는 전문가가 되었고, 동시에 한국 기업들이 유럽 규제를 탐색하도록 도왔어요. 저는 세계관의 다리가 되었어요. 당신은 자신만의 틈새를 만들었군요. 주간 전략 회의 중에 진우가 언급했어요. 그는 멘토이자 가까운 친구가 되었어요. 이해에 큰 격차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제가 설명했어요. 유럽인들은 동쪽을 볼 때 여전히 일본을 먼저 생각하고 종종 한국의 장점을 간과해요. 그리고 한국인들은 때로는 혁신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자신들의 시스템을 외부 세계에 설명하는 것을 놓쳐요. 제 아파트는 국제적인 친구 그룹의 모임 장소가 되었어요. 한국인, 유럽인, 미국인, 그리고 내 사업차 서울을 방문하는 일본인 동료들도요. 이 문화교류 저녁 모임은 처음에는 그냥 재미로 시작했지만 가치 있는 네트워킹 행사로 발전했어요.
엘리자베스는 도쿄에서 2번 저를 방문했어요. 당신의 선택을 따를지 고민 중이에요. 그녀가 마지막 방문에서 고백했어요. 일본은 아름답고 많은 것을 배웠지만 서울은 과거를 보존하려고 하기보다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느낌이 들어요. 모든 것이 쉽지는 않았어요. 한국어 배우기는 일본어보다 더 어려웠고 일부 비즈니스 관습은 여전히 가끔 저를 혼란스럽게 했어요. 하지만 도쿄와 달리 실수는 일반적으로 어색한 침묵보다는 인내와 도움이 되는 교정으로 받아들여졌어요. 저는 또한 제 경험을 기록하는 블로그를 시작했어요. 프랑스, 일본, 한국 간의 시스템과 접근 방식을 비교하는 내용이었죠. 놀랍게도 국제 비즈니스 전문가들과 글로벌 경력에 관심 있는 학생들 사이에서 팔로워를 얻었어요. 당신의 관점은 3가지 문화를 모두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가치가 있어요. 제가 늘어나는 독자층에 대해 언급했을 때 김 교수가 말했어요. 현지인들이 놓칠 수 있는 강점과 약점을 볼 수 있어요. 주말에는 서울을 넘어 한국을 탐험했어요. 경주의 고대 사원들, 부산의 해변들, 보성의 녹차 밭이요. 각 여행은 유산 보존과 미래 포용의 균형을 이루는 나라에 대한 제 감사를 더 깊게 했어요. 어느 가을 저녁, 저는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프랑스 비즈니스 리더 대표단을 위한 특별 저녁 식사를 주최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제가 한때 가졌던 것과 같은 오해를 가지고 도착했어요. 서울이 더 작은 도쿄 같을 거라고 예상했어요. 우리가 현대 한국 요리를 즐기는 동안 한 임원이 인정했어요. 여기에 디지털 인프라에 대해 전혀 몰랐어요. 갑자기 우리 파리 운영이 구식처럼 느껴져요. 그것이 정확히 제 반응이었어요. 저는 웃었어요. 하지만 저를 가장 감동시킨 것은 기술 자체가 아니라 그것이 인간의 필요를 중심으로 구현되는 방식이었어요. 저녁 식사 후 우리는 도시의 불빛을 보기 위해 옥상으로 갔어요. 서울이 아래에서 반짝였고 역사적인 궁전과 미래지향적인 건축물이 완벽하게 어우러졌어요. 한국으로 이사를 고려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말해주겠어요? 그 그룹 내 한 젊은 기업가가 물었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가정을 문 밖에 두고 오라고 말할 거예요. 한국은 다른 곳으로 가는 징검다리도 아니고 다른 나라의 복사본도 아니에요. 그것은 독특해요. 때로는 도전적이고 종종 놀라우며 열린 마음으로 접근한다면 항상 보람이 있어요. 그날 밤 손님들이 떠난 후 저는 도쿄에 있는 옛 상사로부터 이메일을 받았어요. 우리 모회사는 주요 디지털 전환 프로젝트를 계획 중이었고 아시아와 유럽 비즈니스 문화를 모두 이해하는 사람이 이끌기를 원했어요. 제 이름이 추천되었어요. 이 직책은 제가 서울에 계속 근거지를 두면서 한국, 일본, 프랑스 사이를 정기적으로 여행할 수 있게 해줄 거예요. 제가 배운 것을 공유하고 이해하고 감사하게 된 문화 간의 더 강한 연결을 구축하는 기회였어요. 제 답변을 작성하면서 저는 계획했던 것과 어떻게 다르게 일이 진행되었는지 생각했어요. 일본에서의 꿈의 직업이 한국에서의 예상치 못한 길로 이끌었고 이제 그것이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문을 열어주었어요. 제가 처음 떠나기로 결정한 파리의 그 비 오는 날을 생각했어요. 효율성과 혁신을 찾아서요. 저는 그런 것들을 찾았지만 훨씬 더 많은 것을 발견했어요. 다른 문화들이 진보에 접근하는 방식에 대한 더 깊은 이해, 전통과 변화의 균형의 중요성,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구식인식에 기반한 판단을 내리는 위험성이요. 때때로 가장 좋은 발견은 방향을 바꿀 만큼 용감할 때 일어나요. 저는 그날 저녁 블로그 게시물에 썼어요. 제 여정은 계속되고 다음에 어디로 이끌지 기대됩니다. 서울의 밤하늘은 제가 게시를 누르고 예상치 못한 모험의 다음 장을 계획하기 시작하자 동의하듯 반짝이는 것 같았어요.